안녕하세요. 2% 부족한 초보 아빠 호야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 전문가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호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불장이었던 이제 주식에 좀 뛰어들어서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좀 배움을 얻으려고 모셔봤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JR재무 컨설팅 자산관리사이자 그리고 이제 현재 설립 준비 중인 브릿지 자산관리 대표 이재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분야에 계신 분의 컨텐츠를 보면은 네. 다들 기티가 잘 흐르는 것 같아요. 돈도 많으실 것 같고 친하게 지내요. 네. 그 전문가님을 모시고 네. 좀 찾아온 이유가 네네. 이 재테크 중에 주식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 네네.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이제 확 떨어져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후부터 네. 이제 쭉 올라온 불장이었는데 네네. 이 불장 속에서 어떻게 될까 이제 앞으로 좀 네네. 이게 좀 네.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네. 사실 작년에는 누구나 다 진짜 쉬운 장이었죠. 어떻게 보면 막 주식 초보가 주식 고수를 이제 이기는 장이었는데 오죽하면 이제 피터 리치도 거품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이제 많이 난이도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 올해가 좀 관건인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도 좋을 거라 보긴 하는데 근데 꼭 이 문제는 모두가 다 좋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초보자이신 분들은 뭐 지금 해봤자 뭐 몇 억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만 이렇게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쭉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초보 주린이들은 이걸 체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제 이걸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예측한다고 하는 예. 거는 이제 마켓 타이밍을 잡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누구도 쉽지 않고 워렌 버핏도 쉽지 않고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어쨌든 내 스스로 이제 비중 조절하고 가면서 하는 게 제일 정답일 것 같고 그리고 설사 내가 지금 들어갔는데 고점에서 이제 물렸어요. 네. 그러면 그냥 버티고 가세요. 계속해서 투자하시고 물 타야 되는 거예요. 길게 가시면 됩니다. 네. 타임 맞출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정리를 하자면 고점에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물타기로 이제 청단을 좀 낮춰라. 네. 그리고 존버. 네, 존버하라. 네. 그 전제 조건은 좋은 걸 이미 샀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 눈이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좋은 쓰레기 같은 거 샀으면은 네. 쉽지 않을 거고. 그럼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보는 눈이 좋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전문가님께서는 네. 좋은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이것을 그것도 많이 고르는 눈. 들으시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이제 키우셨는지 네.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쨌든 투자라는 관점이 좋은 걸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팔자 아니면 갖고 있자 이제 이거인데 그렇죠. 어떤 로직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아이템이 뭐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다 같은 로직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게 한 번에 되는 거 아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수많은 경험 겪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많이 좀 배워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책도 보고 현장도 이제 기업 되면 뭐 기업 발굴도 가보고 탐방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쌓여 가야 하는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 사실 다 그렇게 누구나 하잖아요. 임장도 가고 그렇죠. 경매 강의도 듣고 네. 책도 많이 보고 하는데 주식은 다 차트 보고 하고 네이버 종토방 보고 하고 갤러리에 있는 예. 글 뭐 어디 갤러리에 있는 글 보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이제 공부해서 하면은 이거는 누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 정말 많은데 네. 1등 되는 방법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네. 좋더라. 이제 네네. 이 전문가님 네. 입장에서 네네. 추천해 줄 네. 만한 공부인가? 우선은 내 스타일이 좀 어떤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변동성 있는 걸 싫어한다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는 전략을 해야 되고 나는 차트 보는데 뭔가 좀 이 촉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잘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네. 설명은 못하지만은 이게 뭔가 촉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전략을 이제 배워서 이제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맞는 책을 볼 때도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거 옛날에 같은 경우 책 봤을 때는 뭐 차트 책이 엄청 왔어요. 그렇죠. 차트 분석하고 갈매기 그런 거 많은데 이제 나에게 봤을 때 어떤 네. 사람이 나한테 스타일이 맞냐 이제 이거를 먼저 보려면은 여러 가지 좀 이제 많이 배워야겠죠. 워런 버핏도 그 사람만의 전략이 있을 거고, 그렇죠.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도 이분도 그 사람들만의 전략이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이제 고수들의 이제 책이나 내용을 듣다 보면은 나한테 좀 맞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 투자랑 절대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떤 논리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이제 약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딱 듣고 이제 앵무새처럼 듣고 저는 이제 비중을 좀만 하라고 했는데 또 이제 비중을 많이 넣고 이렇게 하다가 청개구리네요. 네, 청개구리.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해요. 이게 좋다 안 좋다 판단은 안 하고 그럼 그냥 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 네. 좀 이제 불편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일생을 다 올인하니까 올인이 부담되죠. 이게 투기네요 결국. 네, 투기죠. 부담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스타일을 좀 빨리 찾는 게 좋다라고 네, 네. 정리하면서 네. 그럼 나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 투자 성향을 파악하기 쉽진 않잖아요. 어떻게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게?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 고객들도 처음에는 이제 주식을 이제 작년에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잘 나서 좋은데 이게 너무 이제 맨날 이렇게 보는 게 스트레스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로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은 배당 7% 받아서 뭐 하냐. 그냥 나는 이제 그냥 매매 차익을 꾸준하게 내고 싶다 반복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걸 맞는 걸 이제 찾는 거고 이제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은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차트 들어가서 막 이렇게 안 하고 테마주 같은 거 안 하고 처음부터 막 배당주 같은 거 시작해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부터 이제 시작했었고 그나마 저는 이제 해외 주식을 먼저 일찍 시작해서 요즘 이제 일찍 네.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성장주의 관점도 이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전 보수적으로 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약간 살짝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바뀌어요. 하다 보면 바뀌어요.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음.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그쵸. 성향을 네. 찾을 수 있는 네. 거고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네. 시대가 적당한지 음. 내가 어떤 로직으로 이제 하는지 그게 좀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까 시드 얘기가 방금 나왔는데 네네.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 정도 있다면 얼마 정도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다들 고민이시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분할 매수를 보통 하면서 이게 몇 프로까지 들어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답은 없겠지만 그쵸,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네. 좀 생각하실까? 기본적으로 원래 자산 관리의 시작은 자산 배분이에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이제 비중을 몇 퍼센트로 잡느냐 이건데 이거는 이제 저랑 그 투자하신 분이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내가 일단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러니까 100에서 내 나이를 빼보세요. 몇 살이시죠? 네, 34. 34이죠. 그러면 100에 34 빼면은 66. 66이죠. 이제 66% 정도는 일단 주식 비중으로 일단 가보는 게 좋고 거기서 내가 좀 이제 조율해서 맞춰가는 거죠. 내가 좀 더 공격적이면은 더 올리고 방어적이면 좀 더 내리고. 그래서 결국에 은퇴 자금이라는 개념으로 할 때 뭐 60 보통 60에 은퇴한다면 네. 한 40%만 이제 좀 그렇죠. 네. 공격적으로 가야 네. 되고 그런 분, 네. 그러니까 나이가 60이신 분들은 40%만 공격적으로. 60%는 이제 안전적으로. 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현금성 자산이란 거를 가지고 있다면 연에 한 몇 퍼센트를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5% 네. 수익률을 보고 뭐 계산해라 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네. 평균을 몇 프로 정도 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정도이신 분들은 연평균 타겟 수익률을 한 4% 5%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랑 금리 이기는 정도. 그리고 이제 약간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그러면 내가 돈을 조금씩 꺼냈더라도 내 돈이 줄어든 속도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들겠죠. 뭐 어쨌든 플러스 알파로 내가 월 100, 200이라도 뭔가 또 다른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네네. 훨씬 좋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다들 요새 지금 뭐 자본 수익만 쫓는데 월 200만 원 버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100억 예금 갖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월 200을 꾸준하게 내는 것 자체가 무시 못한다 절대. 근데 물론 이제 사이드 잡으로 이제 200만 원 벌기 쉽지 않죠. 저도 이제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해봤었는데. 또 네. 해보셨어요? 네, q10 해봤어요. 네. 대단하신 분이네. 어려워요. 돈을 쫓고 계십니까? 네, 조금. 그러면은 저처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그쵸, 거거든요. 네. 그냥 네. 불장이었으니까 나도 한번 뛰어들어보자. 이런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네. 말.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큰 위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넣으면 돈 버나? 이게 약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천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언제든지 간에 내 자산이 반토막 나 있는 경우는 충분히 옵니다. 내가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30살이면은 60대쯤 됐을 때까지 최소한 5-6번 와요. 그런 거 봤을 때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하게 어쨌든 내가 이걸 배우면서 하면서 평생 써먹을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평생 내 노하우를 갈고 닦아서 평생 벌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가는 게 평생 맞는 것 벌자. 같습니다. 예. 한 번에 2년 3년 딱 해서 은퇴하지 이게 아니고 저 1억 천금을 네. 좀 해서 네. 빨리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끝물은 다들 안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1부에서는 좀 노하우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쨌든 좀 정리를 좀 네. 하자면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네. 그 방향으로 좀 꾸준히 벌 수 있는 네. 자신만의 이제 음. 방법을 좀 세워라. 네. 네.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전문가한테 찾아오세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천천히 갑시다. 아무튼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옆에 계시는 우리 이재리 전문가님께서 아, 네. 또 댓글을 달아주실 거니까 제가 답변해 주실 거니까 네. 예, 참고하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1부는 여기까지 아, 네.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